어떤 방법으로 체온을 잰다 하더라도 38도 이상이 됐다면 혈액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전이된 암이라든지 이래서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열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열이 난다고 한다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가정의학과의원회 원장 이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발열성 컨디션에 대한 얘기예요. 진료실에 있다 보면 열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열이 났을 때 몇 도가 이 열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열이 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 정상 체온의 정의는 과학적인 연구나 아니면은 설계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관찰에 의한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체온이 몇 도에서 몇 도 정도가 되었는지를 관찰해서 체온을 어느 정도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녀 18세에서 40세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의 구강 체온을 측정해 봤더니 새벽 6시에 체온이 상한선이 37.2도 가장 낮았고,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37.7도로 체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전 6시가 37.2도,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37.7도까지가 정상 체온의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중 변동이 있는데 보통 한 0.5도씨에서 1도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경우에도 체온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한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체온이 36도 미만은 저체온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36도 이상에서 최대 37.7도 정상 체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몸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것을 열이라는 표현, fever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몸에 문제는 없는데 외부 기온에 의해서 이제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기능이 잘 안 돼서 발생하는 이 고열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퍼서미아라고 하는 열과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버라고 하는 열은, 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 그 열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는데 이것이 자극이 되면, 예를 들어서 몸에 감염이 생겼어요, 아니면 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염증성 물질들이 만들어졌어요 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방어 기제로 정상 체온의 기준을 좀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서 열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체온을 올려서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증식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그런 일종의 면역학적인 기전으로 열이 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온이 단순히 올라가게 되는 그런 하이퍼서미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체온의 기준점을 올리지 않아요. 그 외부의 기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몸이 데워지면서 또 우리 몸이 방어적으로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제가 잘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체온이 물리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를 고열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체온 측정 방법에 따라서 기기의 오차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체온을 잰다 하더라도 38도 이상이 됐다면 이거는 의미 있는 열로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고열증 같은 경우는 외부의 기온이 높기 때문에 체온이 물리적으로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발열의 이 원인은 되게 많아요. 감기에 걸렸지만 열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편도염에 걸려서 열이 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염성 컨디션에 의해서 이제 열이 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혈액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전이된 암이라든지 이래서 이런 암성 컨디션에서도 열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염증성 컨디션 또 열이 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열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열이 난다고 한다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열이 나면 해열제들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열이 나도 굳이 해열제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생각들이 다르실 텐데요. 감염성 컨디션일 때는 혹시 건강하셨던 분이라면 아주 고열 아니고서는 해열제 굳이 안 먹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을 때 체온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분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면역학적으로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40도에 가까운 열이 있다. 사실 이 40도가 넘어가서 41도, 42도 이런 고열일 경우에는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해열제 먹지 말고 열이 있으면 무조건 참고 버틴다 하는 거는 조금 위험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열이 나는데 힘들어할 수 있는 거고 탈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범위에서는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좀 경과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너무 노약자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열제 복용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발열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암인 경우도 있고, 또 자가면역 질환인 경우도 있고, 기타 뭐 약물에 의한 경우도 있고, 발열의 원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이 나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찰을 받으시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